환자분들이 증상 말씀하시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 훈련이 필요해서 어지럼증은 지금 제 이제 평양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회 하면은 막 500명씩 등록해요. 왜냐면은 매년 강의 들어도 모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의 정수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명원입니다. 지난번엔 두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지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어지럼증이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넓은 의미의 어지러움은 내 안에서 통증이 아닌 이상 감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의 장애나 손상 같은 거에 의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환자 측에서 보면은 더 복잡합니다. 환자가 어지럽다고 이야기할 때 그 어지럽다는 건 여러 가지 증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환자들은 어지럽다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찔하다, 중심 잡기 힘들다,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다, 머리가 멍하다, 띵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어지럽다는, 심지어는 저 빈혈이 있어요 하고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말하는 어지러움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빨리 이제 임상의는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지럼증 자체가 병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 같기도 한데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어지럽다고 느끼면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게 중한 거일 수도 있고 경한 거일 수도 있고 저절로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하루 이틀 지켜봤다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어지럼증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요. 그다음에 때때로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자세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지러움은 크게 이제 기하고 뇌에서 올 수가 있는데 뇌에서 오는 어지러움인 경우에는 중한 병의 시초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뇌졸중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본인이 그냥 똑같이 어지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어지럼증의 그 주요 발생 원인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을 분류를 할 때 기에서 오는 거, 뇌에서 오는 거, 마음에서 오는 거, 심혈관계에서 오는 거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원인 질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빙글빙글 돈다라 그러면은 기에서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심혈관계에서 오는 경우에는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찔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을 도는 게 아니라 어찔하고 쓰러질 것 같고 곧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오는 경우는 환자들이 좀 머리가 멍하다 그러든지 그러니까 주변이 도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돈다라고 그러든지 이제 그래서 좀 약간 비특이적인 다양한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지러움의 큰 유형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은 다 누구든지 어지럽거든요. 그게 몸에서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게 이 기하고 그다음에 내 눈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에서 오는 고유 감각기에서 이 세 가지가 이런 정보를 뇌에서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신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시력도 떨어지고 전정 기능도 떨어지고 뇌도 퇴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정보도 좀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환자분들이 증상 말씀하시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 훈련이 필요해서 어지럼증은 지금 제 이제 평양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회 하면은 막 500명씩 등록해요. 왜냐면은 매년 강의 들어도 모르거든요. 선생님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환자마다 또 어지러울 때마다 좀 증상이 또 다르게 나타나요. 아까 증상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지럽다고 느끼면 저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환자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의사는 그게 정확하게 환자가 말하는 어지럽다는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이 뱅그르도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벽이 기우는 것 같냐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기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종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어지러우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되는 게 한 번 빙글빙글 도는 게 몇 초 있다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석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몇 초 정도 있다가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런 반면에 또 메네르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4시간 뭐 이렇게 몇 시간 이제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에서 수시간, 그러니까 뇌졸 중에 한 증상으로 어지러움 같다 그러면은 수분 지속이 되고, 실제로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일어난 경우에는 수일간 지속이 되고, 그리고 시민성 어지러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공황 발작은 보통 수십 분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지속 시간을 가지고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증상이 반복이 되느냐 한 번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석증이나 메네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반복이 되는 게 특징이죠. 몇 분이 지속되느냐, 뭐 어떻게 어지럽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통도 그렇고 뭐 복통도 그렇고 다 이제 환자 설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료를 빨리 하기 위해서 환자도 그러면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외래 보기 전에 작성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설문지에 이제 주로 기재되는 것 중에서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발병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뭐 뺑그로 돌았다 그러면은 이석증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기립저혈압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계속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엎질하고 정신을 잃을 것 같다 그러면 기립저혈압이고, 그다음에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낮에 활동 중에 많이 생기고, 편두통도 마찬가지고 낮에 활동 중에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병마다 유발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발 동작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기고 지속 시간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할 때 좀 편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유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지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어지럼 양상이 빙빙 도는 건지 뭐 어찔한 건지 이런 것도 체크리스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두통도 뭐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200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지러움은 그거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은 어지러움은 뭐 더 다양한 증상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주 흔한 것들은 딱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환자들은 자기가 그 중에 좀 이따가 이제 뭐 각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어느 카테고리에 드는지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 걸 자가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